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직류발전기의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며 이때 발생되는 불꽃 정류로 옳은 것은 요거 암기하는 문제죠. 답은 1번 과정류가 되겠습니다. 해설 보면 직류발전기의 정류 초기에 과정류 되면 불꽃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불꽃 정류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과정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2번 4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총 슬롯수는 48이고 매극 매상 슬롯에 분포하고 코일 간격은 극 간격의 75%의 단절권으로 하면 권선 개수는 얼마인가? 자, 권선 개수 물어봤습니다. 권선 개수는 분포권 개수 곱하기 단절권 개수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분포권 개수 먼저 구해야 되겠죠. 분포권 개수는 매극 매상 슬롯수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상수 곱하기 매극 매상 슬롯수 분의 파이 분의 사인 2 곱하기 상수 분의 파이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보면 매극 매상 슬롯수 문제에서 주지 않았어요. 그죠? 매극 매상 슬롯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총 슬롯수. 그래서 상수 3상 곱하기 극수 4극 분의 총 슬롯수 48 해서 매극 매상 슬롯수는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 사인 2 곱하기 상수 3상이죠. 3 곱하기 매극 매상 슬롯수 4 분의 파이 분의 사인 2 곱하기 상수 3상분의 파이. 요걸 정리하면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파이가 사인 뒤에 있는 파이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뒤에는 각도가 와요. 그죠? 그래서 이 파이는 각도에서의 파이, 즉 18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80 나누기 2 곱하기 3 하면 6. 그래서 180 나누기 6은 30도. 그 다음에 180 나누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7.5도 나와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아니죠. 그죠? 공학용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하면 0.95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파이는 이제 180도라는 거 여기 해설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단절권 개수입니다. 단절권 개수는 사인 2분의 베타 곱하기 파이예요. 여기서 이 베타는 극 간격을 의미합니다. 극 간격 문제에서 75% 줬죠. 그래서 0.75 적용하고 곱하기 파이. 물론 여기서의 파이도 180도예요. 그래서 2분의 0.75 곱하기 180도 하면은 67.5도 해서 사인 67.5도 계산하면 0.924. 요게 단절권 개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권선 개수 구하는 거니까 분포권 개수 0.958 곱하기 단절권 개수 0.924 이렇게 계산하면 0.885 약 0.887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분포권 개수, 단절권 개수 구하는 공식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3번 1차 전압이 100V, 2차 전압이 200V, 선로 출력이 50kVA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자, 1차 전압이 100V고 2차 전압이 200V래요. 그러면 전압이 승합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승합 단권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래서 권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단권 변압기예요. 자, 1차가 100V, 여기가 100V, 그 다음에 2차가 200V, 승합된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에 부하를 연결해서 선로의 출력, 부하를 연결한 출력이 50kVA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로 출력 50kVA인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 이거 공식 암기죠? 자기 용량. 자기 용량은 높은 전압, 승합된 전압 분의 승합된 전압 마이너스 처음에 1차의 전압. 1차의 전압. 그래서 승합된 전압 분의 승합된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이에요. 낮은 전압.
곱하기 부하 용량 이렇게 하면 자기 용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자기 용량은 어디 용량이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용량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자기 용량입니다. 이쪽 부분 단권 변압기에서는 여기가 자기 용량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왔냐면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부하 용량은 여기에 걸린 전압, 높은 전압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전류를 곱해서 부하 용량을 구하죠. 그러면 자기 용량은 여기에 용량이라고 했어요. 그럼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빼요. 낮은 전압 V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부하 용량 분해 자기 용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부하 용량 높은 전압 곱하기 전류, 자기 용량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뺀 거에 곱하기 전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 전류 I 약분되고 부하 용량 넘어가면 곱해줘야 되겠죠? 부하 용량. 네, 그래서 남는 건 높은 전압분의 높은 전압 마이너스 낮은 전압. 이 전류는 이제 약분되는 거니까 곱하기 부하 용량.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의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높은 전압 200V 분의 높은 전압 200V 마이너스 낮은 전압 100V, 그리고 부하 용량 50kV 암페어 적용하면 자기 용량은 25kV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4번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 직류 평균 전압은, 자, 요거 보니까 요 회로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죠.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의 직류 전압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요 부분이 뭐지요? 0.9지요. 그래서 0.9의 교류 전압 이렇게 곱한 게 이제 단상 전파 정류 회로에서의 직류 전압인데, 문제에서 뭐 줬어요? 점호각 줬어요. 점호각, 점호각이 적용될 때는 뒤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점호각, 요게 요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걸 찾으면 1번에 있네요. 1번. 만약 점호각이 주어지지 않았다 하면 점호각이 이제 0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점호각 0도 이렇게 하면 코사인 0도는 뭐죠? 1이죠. 1.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1 하면 2 해서 1. 1은 적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점호각이 적용되면 식은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요거 암기입니다. 요거 어떤 정류 회로라고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예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DC 서브 모터의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은 것은, 요 DC가 의미하는 건 직류죠. 직류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역률이 1입니다. 역률이 1. 그래서 역률 제어 기능 이것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46번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격 속도 1732rpm으로 회전하고 있다. 부하 토크를 4분의 3으로 감소시키면 속도는 약 몇 rpm으로 회전하는가? 단 자기 포화는 무시한다. 자, 요거는 이제 요 관계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요 관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토크는 직권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토크는 2파이 회전수 분의 유기기 전력 곱하기 전기자 전력, 이런 공식이 있어요. 얘를 이제 정리하면 2파이 병렬 회로수 분의 PZ의 자속 곱하기 전기자 전류다.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포화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기 포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자속값과 전기자 전류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토크와
전기자 전류의 제곱은 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직류 직권전동기의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상수 곱하기 자속 분의 단자전압 마이너스 전기자저항 플러스 계자저항의 전기자 전류를 이렇게 구해서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이때 직류 직권전동기, 직권전동기에서 요 부분 뭐예요? 전기자저항과 계자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죠. 이거는 굉장히 작아서 무시해 줍니다. 무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은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포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자속은 전기자 전류값과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상수 곱하기 회전수 곱하기 전압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와 회전수, 이거 뭐예요? 반비례 관계죠? 만약에 여기다 제곱을 하면 여기 전체에다도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곱하면은 회전수의 제곱과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예. 요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거 암기해 두시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뭘 물어봤죠? 회전 속도 물어봤죠. 회전 속도. 그래서 요 식에서 회전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토크와의 관계는 서로 자리 바꿔도 돼요. 그래서 회전 속도의 제곱은 토크분의 1과 비례 관계를 갖는다. 즉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자, 여기 양변에다가 루트 씌우면 요런 식이 성립이 되겠죠. 자, 부하 토크를 4분의 3으로 감소시킨대요. 그러면 얘는, 자, 회전 속도는 토크 분의 1이에요. 그죠? 얘를 4분의 3으로, 그러니까는 4분의 3으로 감소시킨답니다.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를 요렇게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요거 뭐 토크 이렇게 정리해도 되죠. 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분모 그러면 3t 분의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요 3분의 4가 밖으로 나와서 3분의 4 곱하기 루트 토크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여기 이 공식에서 여기에다가 루트 3분의 4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회전수에다도 똑같이 루트 3분의 4를 곱해줘야 동일한 식으로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회전수 1732에다가 루트 3분의 4가 이렇게 곱해진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요 계산하면 1999.94 약 2000rpm이다. 그래서 토크가 4분의 3으로 감소하면 속도는 2000rpm으로 증가한다. 뭐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관계, 토크와 전기자 전류와 회전수의 관계, 요 암기해야 되겠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47번 전기자 총 도체수 152 4극 파권인 직류 발전기가 전기자 전류를 100A로 할 때 매극당 감자 기자력은 얼마인가? 자, 요거는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감자 기자력 공식, 요걸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우선 전기자 전류 100A, 그 다음에 병렬 회로수, 파권이기 때문에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지요. 그래서 2, 그 다음에 총 도체수 152, 그 다음에 극수가 4극, 브러쉬 이동각이 10도 해서, 요 내용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병렬 회로수 2분의 전기자 전류 100 곱하기 2 곱하기 국수 4 분의 총 도체수 152 곱하기 180 분의 2 곱하기 브러쉬 이동각. 요렇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감자 기자력은 105.6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자,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8번 변압기 1차 측 사용 탭이 6300V인 경우 2차 측 전압이 110V 였다면 2차 측 전압을 약 120V로 하기 위해서 1차 측 탭을 몇 볼트로 선택해야 하는가? 자, 요거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차 측 전압이 너무 낮을 때 변압기 탭
그러니까 변압기 내부에서 이제 권선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탭이라고 하는데 그 탭을 조정해서 2차 전압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전압 110V에서 120V로 증가하기 위해서 탭을 얼만큼 어디다가 설정을 해놔야 되냐, 이제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공식이 있는데요. 이제 요거예요. 변경해야 되는 탭, 변경해야 되는 탭. 요거는 현재 탭, 현재. 그리고 요건 현재 전압, 현재 전압. 요거는 내가 원하는 전압, 네, 변경해야 되는 전압.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게 이제 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얘 구하는 겁니다. 요거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 아래 위를 바꿔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얘도 얘 아래 위 바꿨으니까 얘도 아래 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 넘겨줘서 곱해주면 되죠. 그럼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해서 이제 얘 구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전압 110V, 그죠? 110V.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하고 싶은 전압 120V.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탭 6300탭 해서 110분의 120 곱하기 6300탭 하면 전압은 6872.9V다. 그럼 이때는 6900탭 선정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그냥 이런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9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정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요 비례추이 관련된 문제인데요. 비례추이는 뭐냐면 2차 저항을 조절해서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거, 요게 비례추이라고 하는데, 최대 토크 시점이 변경이 되는 거지 최대 토크 값이 변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저항을 뭐 2배로 하건 뭐 3배로 하건 최대 토크 발생 시점이 변경이 되는 거지, 예, 최대 토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토크는 불변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50번 유도전동기의 동기 와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암기예요. 유도전동기의 동기 와트는 동기 속도에서 2차 입력을 의미합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동기발전기에서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를 15분의 13이라고 하면 단절권 개수는, 우리 42번에서도 단절권 개수가 나왔어요. 단절권 개수 공식은 사인의 2분의, 예, 요 고조파 차수거든요. 근데 보통 고조파 차수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파 1을 적용하고요. 베타 곱하기 파인데, 우리 42번에서는 이 베타를 코일 간격으로 했는데, 이 코일 간격은 코일 피치와 자극 피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요 기본파 1 적용하고 베타 15분의 13 적용하고, 요 파이는 문제에서 그냥 보기에 그냥 파이가 되어 있네요. 나누기 2 해서 요것만 계산하면 30분의 13,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단절권 개수 구하는 요 베타를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 슬로스를 3이라고 할 때 분포권 개수를 구해라. 자, 분포권 개수 또 나왔네요. 자, 분포권 개수의 공식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여기서 매극 매상 슬로스를 3이라고 하면 사인 2 곱하기 3 상수 분의, 예, 이게 고조파 차수인데 고조파 차수는 주지 않았죠. 그래서 1 기본파 차수 1을 적용하고 파이. 근데 이때 파이는 180이라고 했죠.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180 하면 사인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분모, 매극 매상 슬로스 3, 사인에 2 곱하기 3상, 요 상수예요. 곱하기 매극 매상 슬로스 분의 파이. 요 계산하면 18 나오네요. 그래서 3 사인 18분의 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요게, 예,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은 이래요. 요거 뭐죠? 3 사인, 요 뒤에 각도예요. 얘를 파이로 두겠습니다. 그럼 파이가 18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3 사인 세타 분의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얘를 1분의 3 사인 파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번분수로 만들어 놓고 정리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우리 파이를 18분의 파이라고 했죠. 요 각도를. 그래서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 요렇게 정리해서 답이 요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 6 사인 여기네요. 3번이네요. 그래서 52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53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가 쓰이고 있는 이유가 아닌 건 요거 암기입니다. 중간 변압기가 쓰이고 있지 않은 거는 회전자 상수 감소.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류자 전압을 조정하고 경부하 시 속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시료 권수비를 조정하는 중간 변압기를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고정자 권선에 설치한다. 근데 이거는 회전자 상수에 감소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관계 있는 건 1번, 3번, 4번이 되겠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4번 그림은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개념도이다. C를 무엇이라는가? 이거 암기하는 문제죠?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의 요 그림의 C는 보상 권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5번 분권 직류 전동기에서 부하 변동이 심할 때 광범위하고 안정되게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은 1근어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6번 어떤 수차용 교류 발전기의 단락비가 1.22다. 이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자,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얘랑 자리 바꾸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락비분의 10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단락비 1.2 줬으니까 1.2 적용하면 1.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이때 동기 임피던스는 83%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7번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V 결선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 고장 전 전력에 대하여 몇 %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고장 전의 출력에 비해 V결선으로 했을 때 출력을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V결선의 출력비 몇 %죠? 57.7%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57.7%가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델타 결선이 기준이 되겠죠, 그죠? 델타 결선에 비해서 몇 %의 출력을 갖냐? 이거니까 기준 델타 결선일 때의 출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고 V결선일 때 출력은 VI 코사인 세타로 구합니다. 그래서 얘랑 약분되면 루트 3분의 1만 남지요? 요거 계산하면 0.577 나옵니다. 퍼센트 단위라면 곱하기 100 하면 5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요거 암기예요. V결선의 출력비는 57.7%. 그리고 또 뭐 있죠? 이용률 있죠. 이용률은 86.6%다. 요거 암기.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8번 동기 리액턴스가 10옴, 전기자 저항이 0.15인 Y결선 3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한 상의 단자 전압이 4000V이고 유기 전력이 6400V이다. 부하각이 30도라고 하면 발전기의 3상 출력은? 자, 3상 동기 발전기의 출력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분의 유기전력 곱하기 단자 전압의 사인의 부하각.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다 적용하면 3 곱하기 동기 리액턴스 10옴 분의 유기전력 6400 단자 전압 4000 곱하기 사인의 부하각 30도. 요거 쭉 해서 계산하면 요렇게 와트 단위의 값이 나오네요.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와트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이렇게 없어져서 3840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동기 발전기의 3상 출력이에요. 암기.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무부하의 장거리 송전선로에 동기발전기를 접속하는 경우 자기 여자 현상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자기 여자 방지법은 뭐냐면 충전 전류, 즉 캐피터 성분 C로 인해서 정적 용량으로 인해서 발전기에 단자 전압이 정적 전압보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 요걸 이제 자기 여자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C 성분, 캐피시터스 C 성분 때문에, 정적 용량 때문에 발생되는 충전 전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이 캐피시터스가 높아서 커서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1번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다. 콘덴서는 뭐예요? C 성분이죠. C. 정적 용량이잖아요.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서로 더해지죠, 정적 용량은. 그래서 자기 여자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외적인 건 이제 방지법이 되겠죠. 여기 자기 여자 현상 방지법 이렇게 쭉 정리해 놨어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 1차 전압이 6600V, 2차 전압이 220V, 주파수 60Hz, 1차 권수가 1000회의 변압기가 있다. 최대 자속은 약 몇 웨버인가? 자, 변압기의 최대 자속 물어봤습니다. 자, 변압기의 유도기 전력 공식 보면 여기 최대 자속 있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4.44 주파수 권수 넘어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4.44 곱하기 주파수가 60Hz, 권수 1000회, 그 다음에 1차 전압, 여기 1차 권수 적용됐죠? 그럼 1차 전압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압 6600V, 요렇게 고학력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자속은 0.025 웨버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4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전기기기 쉽지 않아요. 이게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12개 정도만 맞추자 하는 목표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계산 문제는 꼭 공식 암기해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글로 나오는 문제들은 100%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